안녕하세요, 옹스입니다. 네, 자, 본인에 맞는 식단 찾는 법, 이번에는 3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소화대사량 이렇게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의 식단, 이제 영양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자, 일단은 사람이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대사량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그리고 소화대사량. 하루에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일일 소비량이 기초대사량이 65에서 70%, 활동대사량이 20에서 25%, 소화대사량이 5에서 10%.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알아볼게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신체의 생명 현상 유지 중에서 심박 박동, 그리고 두뇌 활동, 그리고 호흡 활동, 혈액순환 유지, 그리고 세포의 대사 작용 이런 것들 하루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없어지는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잉여 칼로리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 필요한 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각자 기초 대사량이 좀 궁금한데 내 기초 대사량이 어떤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 계산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고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법은 남성분들은 본인 몸무게 곱하기 이제 24를 하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본인 체중 곱하기 22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55kg인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55 곱하기 22를 하면은 1210 칼로리가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5kg의 남성분은 65 곱하기 24 하면은 1560 칼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기초대사량의 이 칼로리 정도 대략이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드시고 플러스 활동대사량 그리고 소화대사량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는 생각해서 드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활동대사량입니다. 활동대사량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내 몸을 계속 하루에 얼마만큼 움직였냐에 따라서 달린 대사량인데요. 활동의 종류와 강도 이런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다양해요. 얼마만큼 본인이 했는지. 그래서 비활동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활동량이 보통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활동을 매우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활동량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주로 이제 사무직 같이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은 활동량이 매우 적은 편이고요. 조금 이제 영업이랑 같이 들어가서 좀 많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분들은 중간 정도, 매우 활달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좀 내가 활동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화대사량이 있는데, 소화대사량은 말 그대로 우리 식품을 소화, 흡수, 대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섭취한 이제 영양소, 이 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소화, 대사하잖아요. 그런 열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화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20에서 30%가 필요하고요.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이 이제 5% 정도로 이제 대사가 쓰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섭취량이 3000칼로리고 소비량도 3000칼로리면은 체중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섭취량이 4000칼로리인데 우리가 소비하는 양은 2000칼로리, 이러면은 당연히 체중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섭취량이 2000칼로리인데 소비량이 3000칼로리다, 이러면은 체중이 감소가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먹는 것과의 다이어트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가지 대사량과 우리 이제 먹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은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서 어떤 식단을 해야 될지 대략 감이 올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알아봤으니, 자, 마지막, 이걸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웅쌤의 다이어트 꿀팁 6가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체중 감량은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체가 무리하지 않게 다이어트 하는 것들은 한 달에서 2에서 4kg 밖에 안 돼요. 요거는 순수 지방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수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물론 더 붙어서 뺄 수도 있지만, 순수 지방량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0.5kg에서 1kg 정도만 빠지는 것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한 달에 너무 과하게 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요요 현상이 또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살은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빼면은 나중에는 천천히 찌고요. 빨리 빼면 그만큼 더 빨리 쪄요. 제가 다이어트를 2개월 준비하는 게 있고 4개월 준비하는 게 있고 좀 뭐 반년, 6개월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오래 준비할수록 그만큼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회 한번 나갔을 때 좀 오래 준비를 했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야식이나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뭐 마음껏 먹어도 살이 그렇게 찌지 않았어요. 그와 동시에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하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이제 저지방, 저칼로리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에는 뭐 어떤 회원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먹으면서 운동하면 다 뭐 괜찮지 않을까요? 운동 어차피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운동이랑 영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운동은 운동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영양은 영양만큼 더 하셔야 돼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영양이 영양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한마디로 근육돼지라고 하죠. 지방도 커지고 근육도 커져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약간 근육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먹는 것들을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은 내가 더 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회원님들이 좀 이제 있어서 제가 또 안타깝지만, 둘 다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건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그냥 다른 토끼예요. 어쨌든 가져가야 돼요. 네. 자,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최소 드셔야 될 칼로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초대사량이 있고 활동대사량, 소화대사량이 있는데 어떤 회원님은 정말 뭐 진짜 굶듯이에요. 진짜 막 안 먹어. 정말 그냥 아예 뭐 하루에 막 한 끼도 막 먹으면서 진짜 막 열량도 진짜 되게 적고 정말 막 엄청 안 먹으면서 운동도 막 엄청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근데 과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좋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회원님은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이 결국에는 근육으로 합성돼서 결국에는 몸이 다칠 거예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이 소화대사량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먹어야 될 최소 칼로리가 있어요. 요거는 어느 정도 드셔야 돼요. 연예인 식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정말 극한으로 해서 먹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에 만큼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이제 그 식단으로 했었을 때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그것도 아마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이런 소화대사량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최소한 1400칼로리는 하루에 드셔야 되고, 여자는 최소한 1000칼로리는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최소 1000칼로리 이상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과유불급,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이제 신체 활동. 그래서 이제 적당한 휴식이라든지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식욕 조절, 이런 것들을 아주 밸런스를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은 본인 이제 회원님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근데 사실상 스트레스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돼버리면은 폭식을 하고 이렇게 과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생겨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야식을 통해서 이렇게 뭐 회포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도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다행인 건 이게 트레이너라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우리가 행복한 바이러스 죄송합니다. 행복한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인해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하는데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좀 운동했을 때 막 운동할 때는 유일하게 뇌가 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막 피로해져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힘있게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순간만큼은 뇌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23시간, 이 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했으면은 이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뇌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뇌에도 쉬는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낮추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5번째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식사 패턴을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정확한 딱 6시다, 뭐 9시다, 막 딱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고 대략적인 틀 있죠. 그 시간대, 그 범위 시간대. 뭐 오차가 뭐 엄청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뭐 요 정도 본인의 그런 식사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대는 규칙적으로 딱딱딱 드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사를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천천히 먹는 거, 꼭꼭 씹어 먹는 거, 일정적으로 최소한의 그 식사를 천천히 꼭꼭 오래 씹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먹고 조금 씹어가지고 먹으면은 그만큼 이제 다이어트에는 되게 힘드니까 이제 뇌가 더 먹으라고 막 지시를 푸시하고 하니까 조금 먹어도 많이 먹은 것처럼 그렇게 소화 흡수를 잘 하는 회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6번째는 과식과 야식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네, 알아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하루에서 이제 뭐 매번 편의점에서 들고 무조건 이제 루틴대로 이제 사갖고 오는 사람 뭐 이런 회원님들 많죠. 근데 과식이랑 야식은 절대 다이어트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를 줄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밤에 야식은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남성분들 회원님들 이제 수업을 하면은 솔직히 야식이라든지 이제 저녁 늦게 먹는 것만 조절을 해도 한 달에 한 4-5kg 빠지는 거는 금방 빠지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했을 때 가정에서. 여성 회원님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6시 이후엔 내가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근데 저녁을 6시 전에 문영 먹었다는 걸 가정해서 하면은 괜찮고요. 그래서 본인의 식사 패턴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되게 전체적으로 내가 올빼미 형이라서 좀 많이 늦게 자는데 6시 전에 뭐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야식이라는 거는 먹고 바로 자는 게 야식이에요. 그래서 최소 야식이 아닌 기준이 뭐냐면 4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새벽 4시에 잔다 그러면은 내가 12시에 밥을 먹으면은 그건 야식이 아니에요. 그냥 저녁이라고 보시면 돼요. 늦은 저녁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서 4시간 만약에 이제 그런 식사 시간이 좀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이러면은 4시간 전을 고려해서 드시는 거는 야식이 아닙니다.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제 회원님들은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